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당한 후에 삼성동 자택에서 네. 첫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검찰 소환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네. 지금 기자도 얘기했지만 삼성동 자택이 아주 매우 분주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전문가 네 분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진모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삼성동 자택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 뭐 날씨도 좋습니다만 이 삼성동 자택은 뭐 경호원들, 법률 대리인들 수시로 드나들면서 검찰 소환 조사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비밀의 집 삼성궁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2의 청와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심에 등장해져 있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프리패스 보안 손님. 정미경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하여튼 계속 아침에 제일 먼저 삼성동 자택을 찾는 사람은 머리 만져주는 사람 정송주 자매가 매일 아침에 지금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오늘도 네. 갔다고 합니까? 네, 오늘도 지금. 오늘도 네. 어김없이 갔군요. 다섯째죠. 근데 지금 사실은 보안 손님은 아니죠. 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 이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네. 이분들은 아마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마 네. 머리 손질을 하고 화장을 해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출입이 기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간다는 게 보안. 정송주 자매는 보안 손님이 아닌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보안 네. 손님 한 명의 정체를 네. 추적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잠시 후에 등장합니다. 우리 예. 앵커님도 계시지만 우리 여성은 네. 사실 이렇게 화장하고 머리하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쵸. 만약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쵸. 사실 그냥 다 무기력하게 무기력해 버리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가 그래도 되게 좋은 편이다. 네. 라고 또 반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최진봉 교수님, 예.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정송주 자매가 매일 아침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있는데, 예. 이게 말이에요, 불법 아니냐? 이게 예. 뭐 갑자기 불법 논란에 휩싸였는데, 정송주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리 만져주는 게 왜, 뭐 불법 논란이 왜 불거진 거예요? 이용사나 미용사는 네.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 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 시술을 했을 경우에 공중위생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 밖에 네. 나가서 하면 네. 이게 불법이다 불법이 이거군요. 되죠. 그런데 이제 다만 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가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을 위해서 시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서 미용 시술을 하는데 그게 어디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네. 공중위생법에 위반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최 교수님, 그러면 한번 짚어볼까요? 예. 영업소 이외에 이미용이 가능한 사유가 좀 사유. 적시되어 있는데 성시원 앵커 네. 5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불법이라는 건데 뭐 질병 등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거나 뭐 이렇게 5가지밖에 없는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저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변호사님. 그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게요. 네. 일단 이게 영업입니다. 네. 따라서 이게 만약에 그날 대통령에 대해서 봉사 차원에서 네. 머리를 해주고요. 네. 혹 가다가 이게 한 번씩 금일봉이잖아요. 네. 옷값처럼. 네. 이렇게 줄 때 이게 과연 이게 영업으로 볼 수 있을지. 이게 영업이 됐을 때 일단 과태료 200만 원 이하고 네. 영업이 됐을 때 좀 예외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이게 아마 매일 할 때마다 딱 우리 얼마씩 우리 미장 갈 때 받는 네. 것처럼 그래 안 받고 네. 뭐 한 달에 한두 번 금일봉으로 좀 받으면 네. 그게 영업인지 아닌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동네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는데 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우. 이 비용을 막 취재진들이 환산을 해봤더니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 이런 1,000만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씩이나 네.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이거를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를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네.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강하다.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위치했던 분인데 지금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불러들여서 뭐 미용사가 머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불법의 관점으로 좀 보기보다는 좀 너무 좀 이거 작은 것까지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 과도한 아닌가 잣대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말씀이신가 한편으로 봐요. 들긴 네. 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졌잖아요.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근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생활 습관 아니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당 대표로서의 습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네. 생활을 영위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런 식의 생활을 계속 할 거냐. 네.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됐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제2의 청와대가 아니냐, 삼성동 청와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뭐 저희도 그 올린 머리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따질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길래 저희가 좀 가볍게 한번 다뤄본 것이고요. 지금 아이고 삼성동 자택의 모습이 사라졌군요. 다시 한번 보죠. 네. 자, 어제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첫 주말을 맞고 있는데 지금 성시원 앵커 어떻습니까? 삼성동 자택 주변에 지금 매우 좀 분주한 모습이라고 하죠. 네, 고요해 그렇습니다.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취재진들이 사실상 닷새 때 지금 저 앞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생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잡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블레인드가 쳐져 있고요. 또 박 대통령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이라든가 오늘 머리 이제 하시는 뭐 정송주 자매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드나들면서 분주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변호인이 지금 들어가서 6시간째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저 자택의 네. 모습이 보여지는데 정 의원님, 저는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답답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주일째가 됐는데 뭐 바깥에도 전혀 나오질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 자택에 그쵸. 커튼 같은 게 다 쳐져 있지 않습니까? 창문도 창문도 못 열고. 네. 굉장히 좀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겉이 답답한 것보다 속이 더 답답할 수 있죠. 속에 아마 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지금 예. 지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약한 존재일 수가 있어요. 네. 검찰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조사를 받고 지키고 이래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말에 답답한 게 제가 볼 때는 창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사실 또 아까 머리 얘기를 살짝만 돌아가자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심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걸까 네. 그랬거든요.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예. 사택으로 오신 다음에는 화장이라든가 그 꾸민다는 거는 본인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전투를 같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본인을 매일매일 꾸민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신감의 차원인 거죠. 누구를 갖다 만난다는 거는 공적인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네, 올린 머리는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다. 뭐 유경수 여사의 유경수 여사가 올린 머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어김없이 정송조 자매는 오늘 삼성동 자택을 드나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그대와 영원히 순장조라고 저희가 이름을 적어봤는데 여기가 이제 이영선 윤 전 행정관, 이영선 경호관입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예. 이 두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동 자택을 매일같이 지금 끊임없이 출입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 저는 되게 두 가지 의미에서 좀 문제 있는 게요. 네. 저분에게 그 현직 지금 청와대계 공무원이에요. 두 명 다. 예, 그렇죠. 이게 아주 둘 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팀에 합류했는데요. 네. 경호팀에게 경호하는 거지 비선 손님 실어 나르는 게 야구 모자 쓰고 네. 그게 그런 역할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맞고요. 그다음에 윤전초 행정관도 아직 사표는 안 냈거든요. 네. 따라서 그 월급은 나라에서 받으면서 개인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저 두 분이 저는 순장조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저 두 분에게 다 누가 추천했어요? 전백의 그 최순실 사람들입니다. 씨가 최순실이가 다 추천했던 네. 사람들이고요. 네. 현재 그 이제만 안 본 거는 잠적 상태예요. 따라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많은데 예. 저는 저 두 분의 순장조로 간다는 거는 박 대통령이 영원히 최순실과 운명 공동체로 가겠다. 네.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난리가 난 게 사실 최순실 때문인데요. 그 최순실이 추천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것은 네. 언뜻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더더욱 이제 윤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사표를 내겠다고 했으면 아예 그럼 사표를 내고 네. 본인이 그냥 박근혜 전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고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얘기가 없죠. 이게 뭐 휴가를 냈으니까 본인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이 파면당한 대통령을 휴가를 내고 가서 보좌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본인이 느끼거나 청와대 비서진의 입장에서도 막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국민들이 보면 청와대 비서관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이미 파면됐다는 말은 청와대 보좌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사람이 아까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또는 윤 전 행정관 같은 경우 휴가를 내고서 행정관인 신분으로서 어쨌든 대통령 파면당한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을 네. 보좌하고 있다. 네. 이거는요. 최순실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도 정말 답답한 일이죠. 저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청와대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최순실 씨가 지금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계속 그 지점을 호소를 해요. 네. 나 외부인하고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네. 이영선 씨와 네. 지금 윤 전 출신은 최순실 씨 사람입니다. 네. 연관돼 있어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법원이나 네. 검찰에서는 지금 그 변호인 외에 접견하는 거를 아마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예, 김성환 예, 평론가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아니 뭐 전 비슷한 얘기인데요. 청와대가 최고의 직장인 것 같아요. 저렇게 연가를 그냥 마음대로 내고 그냥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네. 뭐 그것도 그러니까 월급 받을 질문이고요. 거 다 받으면서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할 때도 그때도 또 안 나오면서 그때도 연관했다고 했거든요. 네. 작년엔 말에도 그렇게 연가를 길게 내고 지금 또 연가를 이렇게 길게 내주는 데가 우리나라 직장 중에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뭐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박 전 대통령의 제일 가까운 데서 네. 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데서 박 전 대통령의 머리 헝클어진 모습부터 시작해서 침대 매트리스가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까지 점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오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범위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또 박 전 대통령 헝클어진 모습 이런 거 다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의 의혹과 관련돼서도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박 전 그렇군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이영선, 윤 전 주의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시현 앵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시간 이 삼성동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이 빡빡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저희가 좀 이렇게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4시간이 모자란데 저희 취재진이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 삼성동 사저에서도 굉장히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규칙적인 겁니다. 생활을 네. 하고 있다. 항상 정성줄 자매가 들어가는 시간이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영선 경호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손님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이제 변호인단이 가서 이제 상의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찾아오는가 하면 또 통화도 굉장히 오래 한다고 하거든요. 또 친박대과도 틈틈이 통화하면서 이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윤 전 추행장관도 반드시 저녁쯤에 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윤 전 추행장관은 이제 저녁 때쯤에 이 네. 자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렇죠. 거군요. 한 가지만 아, 더 보실까요? 그리고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분석이 있었는데 항상 10시나 11시쯤 되면 불이 꺼지고 잠에 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런 생활을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실. 그 부분은 네. 내적인 제가 한 마디 생활이에요? 네. 예. 저는 이게 저 대통령이 공적 인물이니까 저렇게 사생활을 체크하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거 창문 있잖아요. 네. 카메라를 이렇게 계속 설치해가 창문 안을 찍으려고 하니까 창문 커튼도 계속 막아놨고 창문은 네. 못 열잖아요. 네. 저는 이게 공적 인물은 일반인처럼 물론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해요. 네. 보상권도 네. 어느 정도 이게 제약은 되지만 네. 정말 이게 공익하고 관계없는 부분에서는 대통령도 최소한의 사생활은 좀 이게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침실에 있는 사진을 계속 찍으려고 카메라를 다 설치해놨고 있으니까 좀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네. 그게 과연 대통령이 침실에 있는 모습을 찍는 게 국민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 네. 그런 의문은 좀 들어요. 저희 채널A 카메라도 사실 지금 저 자택 주변에 있는데요. 저희는 그 창문 뭐 안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습을 좀 살피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이영선, 윤 전 추행정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영선, 윤 전 추행정관은 사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삼성도 자택을 드나들고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정미경 의원님,
저희 채널이 단독으로 좀 취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누나를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겠다는 뜻을 아직 밝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가족이 만나서 서로 위로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예,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박지만 회장도 그렇고 이제 박근영 씨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또 이영선 씨와 네, 윤전추가 이제 주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친박, 뭐 변호인들 이렇게 있는데 가족은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네. 아직도 지금까지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박지만 회장의 부인은 변호사입니다. 서양희 변호사예요. 서양희 변호사. 네, 그러면은 다 노무현 대통령 때 기억하시죠. 그 사위가 변호사였어요. 네. 크게 뭐 법률적으로 도움은 많이 못 되더라도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어떻게든지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을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서양희 변호사, 박지만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을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네.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정윤회 문건 파동 났을 때 그때 박지만 회장이 그랬잖아요.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다 지난 근데 분도 아직까지 있더라. 지난가 봐요, 볼이. 네.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회장하고 박근영 씨의 두 이제 동생들이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해줄 게 없는 거기도 하고 위로받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위로를 받는 관계가 아닌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이제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언니를 직접 찾아가겠다 막 이렇게 밝힌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박지만 회장이 내가 우리 누나 잘 아는데 우리한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자. 왜냐하면 아니 직접 삼성동 자택에 찾아갔다가 만약에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 그 언니가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기다려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상황이 됐으면 그래도 가족들이 생각날 거고 그래도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만나주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이제 좀 예.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물보다 진한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순실이에요. 최순실이 최순실. 40년 전부터 사실은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가족을 멀리하게 하고 최태민부터 최순실의 아버지였던 최태민부터 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으면 가족들은 말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네. 걸 보면 최순실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족과의 만남을 하지 말라고 하는 최순실과 최태민이 그런 게 오랫동안 쌓여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가족도요. 네. 오랫동안 안 만나보세요. 그럼 친구만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가족이니까 뭐 만나서 금방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원수처럼 사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랫동안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것이 어찌 보면 최태민, 최순실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 네. 그 집이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이 삼성동이잖아요. 이 거리가요. 1.5km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부근 알기로 정도 거리밖에 안 된대요. 제가 부근. 저도 이게 박근영 씨 몇 번 개인적으로 근데도 만나봤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두 박지만하고 박근영 씨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게 그 박근영 씨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옛날에 유경재단 때문에 뭐 분쟁, 아하. 그다음에 이거 신동묵지 공화당 총재지만 서로 고소고발 때문에 그래서 안 만나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박지만 회장은 오히려 보호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게 왜냐면 서양이 변호사나 그 조카에 대해서 애정이 상당해요. 다만 이게 우리가 첫건에 자꾸 이게 비리 같은데 하니까 오히려 저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킨 거지. 네. 저는 이게 두 분 남동생과 여동생의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어. 과거는 그랬다고 해도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물으면 안 돼. 묻지 마세요 하고 과거를 묻지 예,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네. 이제는 가족이 만나야 돼요. 박지만 회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감사하네요. 동생인데 누나를 생활비라도 대주고 싶다. 예, 언제든지 도움는 예. 마음이다. 그다음에 누나의 생각을 너무 잘 안다.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먼저 연락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시 만나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박지만 회장하고 만나서
한 팀이 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생활 패턴도 바꾸고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이른바 공주처럼 살 수 없잖아요. 네. 이제는 서민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생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비유를 하자면 전투 중이에요. 전투 중에 가족 못 만나잖아요. 예. 지금 아침부터 머리 단장하고 올림머리하고 변호사 만나고 이러면서 네. 내가 기필코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멘탈 갑같이 지금 그렇게 아주 예.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그리고 박근영 동생 얘기 좀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비밀의 집 삼성궁 제2의 청와대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 사실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한 사실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덜 붙었습니다. 세 번째. 저 처음 알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삼성동 이 자택에 말이에요. 뭐 예. 지하에 대피 시설이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처음 들었어요. 집의 구조가 2층으로 돼 있잖아요. 네, 2층. 2층인데 네. 지하에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보통 집을 질 때 그렇게 짓거든요. 네. 제가 미국에 13년 살았는데 미국 사는데 보면 1, 2층이 있고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저 이제 삼성동 자택도 지하실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하실이 없는데 지하 시설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임선희 씨가 사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선희 씨가 이 집을 보고 되게 만족스러워했대요. 임선희 씨는 최순실 예. 씨의 어머니죠. 예. 최순실 씨 어머니가 계약을 하고 사줬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집을 보고서 마음에 들어했다. 왜? 손님 받기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1, 2층의 구조가 같고요. 그렇군요. 지하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특급 벙커라고 벙커다. 쓰셨는데 네. 뭐 대피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비밀스럽게 뭔가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거기서 네. 뭐 대책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1, 2층은 외부에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기 뭐 다 잠을 잘 자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불 끄고 지하로 내려가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하 시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어쨌든 집 구조가 지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삼성동 자택의 전 주인이 뭐 반공의식이 이제 투철해서 네. 당시에 지하 대피 시설을 만들었다는 건데 글쎄요, 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사줬다는, 저도 이게 그 특급본 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하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못 가봤기 때문에 저걸 논평하고 싶지 않고요. 네. 저는 이게 그 사줬다고 하는 부분 특검에서 네. 그걸 이게 좀 반박하면요. 예를 들어 이게 장충동 집을 팔아가 6억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임순희 씨가 자기합수표 했기 때문에 10억이니까 4억이 사준 걸 하는데, 그건 이게 그 대통령을 조사해 봤습니까? 임순희 죽고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4억을 후에 갚았는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네. 저는 이게 특검이 일방적으로 그걸 발표해가지고 집을 사줬으니까 이익 네. 공유니까 공동 지갑이다. 어. 이거는 이게 좀 앞서간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도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반 국민에게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네. 사줬다. 네. 저는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명할 기회를 후에 뭐 줬는데 해명을 하시겠죠. 안 나온 게 네. 문제죠. 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해명할 기회를 네. 안 줬잖아요. 나온 게 문제다. 근데 소환도 안 나오고 조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울하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나오겠다 그러도 안 나오고 조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국민들이 안 믿는 거죠. 네. 근데요, 검찰과 이 특검을 너무 무시하면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수사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일일이 다 말하진 않지만 그런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가지고 다 확인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 지갑 한 지갑을 쓸 수도 있다라고 공동지갑. 네. 그렇죠. 공동 지갑 얘기를 그 할 수 있다는 건 특검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언론에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4월 후에 또 하루에 검찰 얘기를 조사를 받게 하시겠죠. 되니까요.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네 번째. 속도를 한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삼성동 자택과 관련된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엄격한 선물 검사. 김성환 평론가님. 이 삼성동 자택에 선물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대요. 근데 선별해서 받는다면서요. 어떤 건 돌려보내고, 어떤 건 받고. 예. 이게 좀 굉장히 좀 애매한 건데요. 네. 일단 경호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걸리는 네. 것 경호 같고요. 문제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니까 경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꽃다발이나 이런데 뭔가 좀 이상한 물건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렇게 선물이 네. 들어오는데 저 비닐 안에 정말 흉기가 있을지 누가 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네. 사제폭탄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경호팀 자체가 굉장히 좀 경계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골라가지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뭐 거부할 수 없는 누군가한테서 오는 것들은 네. 선별해서 받는 이런 방법들을 아마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번째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희망이 새로움의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삼성동 자택 앞에서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진돗개 2마리를. 그런데 저는 또 이 얘기 참 듣고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삼성동 떠날 때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유, 어째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예쁜 강아지라고. 아유, 이게 뭐 건강하시고. 아유, 예, 예. 아유, 고마워요.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데리고 가서.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마리가 이제 제가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좀 따뜻한 봄이 되면 그 희망이 새로미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좀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게 바로 예. 쪼였다는 건데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런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네. 저걸 이제 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획을 했다는 기획을 한 거잖아요. 거죠. 예.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한 선물한 게 것처럼. 아니라 특히 더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저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 호남 출신을 또 선발을 한 거예요. 네. 호남에서 오신 분인데 저 지역에 사는 분이 네. 진돗개, 왜냐면 영호남의 융합, 화합 이런 걸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네. 일부러 호남 출신의 저 지역에 사는 분이 진돗개를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오늘 또 어느 보도에 보면요. 네. 산 게 아니고 또 실제 지금 그 새로미와 희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진도군 진도읍에서 진돗개 시범 사육장을 운영하는 네. 김기용 씨라는 분인데 최진봉 교수님이 항상 제가 방송하면서 네, 느끼는 그러니까요. 건데 아주 센스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또 저희가 그걸 준비한 거 준비하고 어떻게 하시고 있었거든요.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희망의 새롬이 원 주인 있잖아요. 네. 그분을 어렵게 저희가 접촉을 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 그것이 나오는데 이건 속이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번 강아지도 지금 천대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굳이 꼭 그 진도 방법은 없잖아요. 관리만 잘 하시는 분이 데려다가 관리하시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분이 네. 속상해하시죠. 네. 근데 그 이제 청와대 발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기획한 거 맞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 진돗개 2마리는 그분이 사서 드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돈을 줘서 산 건 아니고 호남에서 오신 분이 직접 사서 드렸다. 근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분이 주신 거를 기증받아서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시면서 그 개들이 전부 지금 청와대에 남아있고 4마리만 네. 진돗개 보존협회로 갔어요. 아. 그리고 4마리만 있고 나머지 5마리는 지금 청와대에서 아, 있는 청와대에 상황이에요. 있군요. 예. 그래서 또 더 재밌는 거는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개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유기했다. 네, 그런 물론 이제 그 유기까지로 보기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저기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그때 가시면서 같이 데려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데려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렇죠. 문제점을 제기. 저는요, 이 네. 희망의 새롬이 이거 이름 안 쓰고 싶어요. 희망의 새롬이라고 안 부르고 싶어요. 최순실 왜 씨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순실 아, 이 이름도 지금 최순실이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정 의원님, 이 기획작품이라는 건데 이게 진돗개 쇼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사실 오늘 방송하면서 네. 이게 처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 알았거든요. 기획이었다는 게. 네. 아마 국민들께서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그 측근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한테 저런 기획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정말 이거에 대한 누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는 몰랐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마 알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모시는 주변의 사람들, 권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식적이고 이 평범하고 우리처럼 일반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예.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네.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일부러 호남 쪽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획을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볼 때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도 그렇게 돌릴 수가 있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대통합할 수 있는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굳이 강아지들을 통해서 한다는 게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지금 박 대통령이 말씀드린 그리고 끝까지 조금 진심을 다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실망감이 안 컸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쇼하고 나 안 데려갈래 그렇죠. 이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큰 것 예,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오죽하면 들통난 진돗개 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삼성동 우리가 자택에 대한 좀 뭐랄까요? 아마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좀 비밀을 풀어봤다면 지금